거식증은 장기간 신체에서 음식물을 거부하는 날씬하고 마른 몸을 만드는 것이 좋아서 필라테스 강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날씬하고 반드시 말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해야 할 필요는 있는 몸무게를 수시로 재보면서 0.1, 0.2만 쪄도 내가 거식증과 폭식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딱 3개월만 써본다. 그런 유혹에 지지 마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고민 상담소 영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상담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고민은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강사로서 날씬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거식증 후 폭식증이 왔고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 중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면 좋을까요?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같은 강사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고민을 읽는데 일단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옆에 계시다면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되실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서 하나씩 차근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본질에 집중하자. 일단 미의 기준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탈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 예뻐지기 위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이잖아요. 강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만 화면에 비춰지는 연예인분들이나 모델분들처럼 반드시 말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말라야지만 건강한 게 아니기도 하고요. 다양한 체형의 회원님들이 계신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강사님들이 계시죠.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건강을 전하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마름을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필라테스를 전하는 것이 좋아서 필라테스 강사가 된 것이지 날씬하고 마른 몸을 만드는 것이 좋아서 필라테스 강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강해지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날씬하고 반드시 말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할 필요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꿀팁들이나 노하우들을 회원님들에게 전해드려야만 하니까요. 전하는 내용에서 가장 큰 내용이 필라테스가 될 거고 그 외적으로 부상을 방지하거나 혹은 통증을 개선하고 질환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들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부터 건강해야 돼요. 위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기 마련이니까요. 회원님들께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바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지 건강해지는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반복해서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우리 스스로 지켜보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AI, 로봇처럼 그렇게 탁탁탁탁 정해진 루틴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맨날 똑같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해보려는 노력을 매일같이 쌓아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매일같이 먹어야 될까요? 매일같이 운동을 막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먹고 싶은 음식을 때때로 먹기는 하되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은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랑 고칼로리 음식을 외식하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나 혼자 먹더라도 스스로를 위한 보상으로 떡볶이를 먹고 싶은 날도 있어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한 없이 고칼로리를 먹는 날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나 스스로를 챙겨주는 건강한 라이프가 뒷받침되어 주기는 해요. 사실 저는 마르고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인데 진짜 아무거나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한 것을 챙겨서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살찔까봐 억지로 참으면서 대체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거죠. 저처럼 생각하는 것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강박을 극복하자. 거식증은 장기간 신체에서 음식물을 거부하는 섭식장애의 일종으로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긴 강박증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거식증이 계속되면 영양결핍이 심하게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정신적인 데미지도 크게 오게 되거든요. 0.1kg만 쪄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식증은 거식증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구토로 이어지고 먹고 토하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심하면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요기가 굉장히 상하기도 하는데 또 정신적으로 크게 데미지가 와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밖에 나가면 나를 다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저도 2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 시절에는 거식증도 있었고요. 폭식증도 심했고요. 저도 다 겪어봤던 현상들이에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162cm예요, 제 키가. 근데 그때 42에서 43? 진짜 많이 나가야 43kg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간 그렇게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랐었는데 제 스스로가 마른 줄 몰랐었어요. 지금 그때 사진을 제가 들춰보면 정말 말랐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뚱뚱하고 못났고 못생겼고 몸매가 정말 별로야. 어디 나가면 다들 내 몸만 보고 손가락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죠. 몸무게를 수시로 재보면서 0.1, 0.2만 쪄도 아까 점심에 그거 먹어서 그런가? 간식을 먹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럼 저녁 굶자. 내일은 굶자.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해서 했었고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오늘 낮에 2시간 운동했는데 그런데도 0.5가 쪄있네? 잠을 줄여가면서 2시간 더 운동하자. 이런 적도 많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학대했었던 것 같아요. 학대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한테 계속 고통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말랐었지만 제 체형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상체가 마르고 하체가 두터운 스타일인데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짧고 두꺼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컸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다리 길고 늘씬하신 분들 사진을 해놓고서는 롤모델로 삼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굶기를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리 얇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와서 와 어쩜 이렇게 허리가 얇고 선이 예뻐? 되게 너 팔선이 정말 얇고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 뭐래? 자긴 다리가 얇으면서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졌으면서 나한테 왜 저래?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뭐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나 놀리는 건가?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분명 그들은 제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정말 별로인 사람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데 그렇게 굶는다고 해서 제 골격이 변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미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키가 막 10cm 이상 커버린다거나 혹은 다리 길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길어진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성장이 끝난 20대인데.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한테 모진 말을 해가면서 굶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구나. 나 자체에서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기본적인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가진 기본적인 골격 안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내가 잘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그걸로 내 단점을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운동으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커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리 라인이 잘록하고 배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니까 여기를 좀 살려보자. 허리를 좀 더 잘록하게 파내고 복부에다가 딱
예쁜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깨선이 예쁘게 떨어지는 편이니 이 어깨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요 라인을 예쁘게 살려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하체는 종아리가 짧고 두터운 체형이니까 이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종아리가 상대적으로 굵어 보이는 이유가 종아리의 굵기 대비 허벅지가 얇고 골반이 좁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조금 더 두텁게, 완전 뭐 울그락불그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종아리 대비 조금 더 탄탄해 보이게끔 근육을 붙이고 힙 라인도 조금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엉덩이 쪽을 쫙 올려 붙여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체형을 만들게 된 거죠. 종아리 스트레칭 이런 건 당연히 반드시 매일같이 하고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놨던 그 모델들의 다리 가치는 되지 않더라도 나의 가장 최선의 베스트 모습의 다리와 베스트 모습의 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신 있어진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요. 저녁을 굶어서 0.1kg가 더 빠진다고 한들 종아리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애먼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고민을 보내주신 선생님도 아마 저처럼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타인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쩜 그렇게 허리가 얇고 예뻐, 상체가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 타인들은 선생님의 장점을 더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으로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은 커버를 좀 해보자고요. 내 장점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스스로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진짜로. 제 주변에 거식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뚱뚱하지 않은데, 못나지 않은데 스스로가 뚱뚱하고 못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장점과 예쁜 구석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냉철하게. 아마 엄청 예쁘실 거예요. 진짜 눈부시게 매력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스스로 못 보고 있을 뿐, 감추고 있을 뿐. 내가 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타인도 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대해준다면 타인도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건 무조건이요. 네 번째, 제한을 줄이자.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제한이 강해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시간까지만 먹고 이 시간 이후로는 금식.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때에 먹어야 할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난 라면, 햄버거, 피자 절대 안 먹을 거야. 라고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어놔버리면은 오히려 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져요. 딱 치팅데이를 정해놓고 그 날 빼고는 나머지 기간들은 전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불리는 고구마, 계란, 두부, 양배추 뭐 그렇게만 먹을 거야 라고 이제 한정을 해놔버리면 치팅데이에 걷잡을 수 없이 고삐가 풀리면서 오히려 그동안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더 많이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우울해지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오늘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3일 후에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합니다. 만약에 소갈비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소갈비 먹고 싶네.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되고 내일은 소갈비를 먹어야겠다. 대신에 소갈비를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밤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점심은 조금 가볍게 먹어야겠어. 저녁에 소갈비를 먹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죠. 점심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점심에 라면을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조절해보자. 오늘 라면을 먹을 거니까 내일은 조금 깨끗하게 먹어보자.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너무 제한하지는 않되 일상생활에서 그게 커버가 될 만한 뒷받침들을 해주는 거죠. 일상의 조절들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참지는 않아요. 5번째, 건강한 식사 패턴을 만들자. 1일 1식,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거나 혹은 몇 가지 재료를 정해두고 원푸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의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거식증, 폭식증, 또 그로 인한 요요 현상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2끼 이상은 드셔야 되고요. 3끼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살이 그렇게 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적게 먹을 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재료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구마, 양배추, 계란, 닭가슴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평생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뭐 3일하고 끝낼 거 아니고 일주일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건강한 방식의 식사 패턴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사이클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식파야. 한식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밥량을 좀 줄이거나 혹은 밥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식사를 해보는 거죠. 밥에 잡곡도 많이 넣어보고 밥에 고구마도 넣어서 고구마 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밥을 해서 반찬들이랑 곁들여 드셔보셔요. 반찬이라고 해서 뭐 스팸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건강한 한식 반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살 안 찝니다. 오히려 너무 안 먹었을 때 찐다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영양분을 제공을 하면요, 몸도 알아요. 어차피 오늘 이거를 배출한다고 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일도 또 영양소를 넣어줄 거니까 됐어, 저장하지 말고 내보내, 배출해, 바로 화장실로 직행. 그러면은 먹은 대로 찌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덜 찌는 체질로 결국에는 변하게 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나가고 이 배출이 잘 되려면 적정량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를 써보세요. 식단 일기. 매일 쓰기는 어렵지만 딱 3개월만 내가 거식증과 폭식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딱 3개월만 써본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한 달만, 진짜 그것도 못하겠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식단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왜 몰라, 일기 안 써도 다 알아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뒤돌아서면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잘 안 나요. 우리 어제 갑자기 친구가 야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어제 뭐 먹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스스로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나의 식사 패턴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매일같이 적어놓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먹어서 문제가 됐었는지, 어떻게 먹어서 개선이 됐었는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것은 나만을 위한 데이터로 남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내가 건강관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일기를 쓰면서 키워지고요. 제가 몇 년째 식단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그걸 적다 보면은 내 몸에 아무거나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록을 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운동과 당연히 친하시겠지만 수업을 하는 것과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수업이 아무리 많고 일이 지치더라도 수업 외적으로 나만을 위한 개인 운동 시간을 꼭 주기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중에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들이 나를 더 건강하게 바꿔주거든요. 당연히 몸도 탄탄하고 건강해지지만 마음이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건강해져요. 운동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내가 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의 삶 자체를, 나의 하루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해요. 몸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까지 챙겨주는 주기적인 운동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지난 3일간 뭘 드셨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식단 일기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부터 식단 일기를 작성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식사를 나 자신에게 제공해 보세요. 건강한 식사, 주기적인 운동으로 건강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나가보세요. 그리고 체중 너무 자주 재지 마셔요. 오늘 아침에 재고 2시간 뒤에 재고 3시간 뒤에 재고 계속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더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더 낮게 나올 때도 있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나 장에 잠깐 머무르기 때문에 음식물 무게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높게 체중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면 일시적으로 조금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매일같이 수천 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그런 본질에만 집중을 해서 스스로를 아껴보세요. 2주에 한 번 정도 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공복 체중을 매일같이 재서 스스로 좀 조절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거식증과 폭식증이 개선된 후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이후에 공복 체중 재서 관리하시는 거 그때는 추천이지만 지금은 2주에 한 번만 재시고 2주간 꾸준한 노력을 하시다가 2주 후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흔들림도 많아지고 현혹이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보조제 뭐 이런 것들 본질은 뒤로 하고 단기간에 살을 쉽게 빼준다고 광고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가 쉬운데 그런 유혹에 지지 마셔요. 우리 몸은 너무나도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 몸 자체의 기능을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스스로의 기능을 되돌리는 것을 보조제가 방해할 수 있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 것에 있어서 속도가 더 더딜 수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는 도움을 주는 제품들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광고가 좀 과장된 경우의 제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기보다는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와의 시간들을 잘 쌓아나가 보세요.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편하게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